안녕하세요, 병철이 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조금 이상한 질문이죠?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10억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돈만 조금 벌면, 돈만 조금 더 벌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차를 좋은 걸 타면 행복할 줄 알았고, 집이 더 좋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전보다 돈은 더 벌었는데 마음은 더 바쁜 거지? 분명 예전보다 형편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것과 비례해서 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걱정은 더 많아졌습니다. 지켜야 할 것도 더 많아졌고, 비교도 더 많아졌고, 숫자도 더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린 왕자라는 책을 다시 읽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동화였죠. 단순한 동화라고 생각했어요. 장미가 나오고 여우가 나오고 별을 여행하는 이야기.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다시 읽으니까 전혀 다른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움되는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책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책이 아니라 성공하고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구나.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법은 배우는데 방향은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은 뭘 배워야 합니까? AI를 배워야 하나요? 아니면 쇼츠를 공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광고를 더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투자를 해야 하나요? 질문은 항상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방법은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방향은 잘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목적지를 안 찍은 채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빨리 갑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도착을 할 거예요. 인생도 똑같죠. 속도는 방법이 만들어주고 목적지는 방향이 만들어줍니다. 저는 어린 왕자가 바로 그 방향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이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난 이유.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 왕자는 작은 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별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있죠. 그런데 그 장미는 참 까다롭습니다. 괜히 삐지고, 괜히 자존심을 세우고, 괜히 투정을 부리고 그래요. 왕자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결국 떠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는데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찾으러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장미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세상을 돌아보는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이 설정 하나만으로도 이미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잃고 나서 아는 거예요. 후회하고 나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늦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업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있어요. 왕자는 첫 번째 별에서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신하가 없어요. 혼자입니다. 혼자인데도 계속 명령하죠. 여기서 저는 웃었어요. 사업하면서 이런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직원은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데 혼자 회의만 길게 하는 대표. 가족은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훈계하는 아버지. 단톡방에서 아무도 다 많았는데 혼자 공지만 계속 올리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은 꼭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믿는 사람이 왕인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대표가 되면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죠. 좋은 대표는 정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회의할 때 일부러 제 의견을 제일 늦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대표가 답을 말해버리면 회의는 끝나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죠. 왕은 명령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합니다. 리더는 질문으로 사람을 움직이겠지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칭찬해줘. 다른 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 장면이 굉장히 우스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세상에 딱 이 별 같았습니다. 사진 하나 올립니다. 5분 뒤에 확인합니다. 좋아요 몇 개, 댓글 몇 개, 조회수 얼마. 여러분 솔직히 다 한 번쯤은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유튜브 올리고 조회수부터 먼저 봅니다. 거짓말 안 해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는 게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거죠. 조회수를 참고하는 것과 조회수의 노예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업도 그렇죠. 고객의 의견은 들어야 하죠.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만 만들다 보면 결국 아무 색깔도 없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저는 브랜드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박수를 따라갑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따라가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은 지금 박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향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세요? 술꾼이 대답해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처음 읽으면 굉장히 웃겨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살 때가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야식을 먹습니다. 야식 먹고 후회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는 거죠. 다음날 또 치킨 시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본 삶 아닌가요? 운동은 내일부터, 공부는 다음 달부터, 사업은 준비만 합니다. 투자는 조금 더 공부하고 하려고 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 시간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시작해야 준비가 되는 거죠. 물론 무모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누구에게나 거의 오지 않습니다. 지리학자는 지도를 보며 평생 여행 준비를 합니다. 탐험가는 길을 걸으면서 지도를 고칩니다. 저는 후자가 사업가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사업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생에 조금 더 의미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사업가가 나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숫자를 셉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왜 세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거니까. 왕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그 별로 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업가는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무섭냐면 우리 이야기 같기 때문에 그래요. 통장 잔고를 봅니다. 주식 앱을 엽니다. 코인창을 새로 고침합니다. 매출표를 계속 봐요. 하루에 20번, 30번.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잔고를 자주 본다고 돈이 빨리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오히려 불안만 늘어납니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벤츠 S클래스를 타고 30대를 보냈습니다. 기름값만 한 달에 6, 70만 원씩 넘게 나왔어요. 그때는 그게 성공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차를 타는 건가, 차가 나를 타는 건가. 좋은 차를 유지하려고 더 일하고, 더 벌려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비교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훨씬 실용적인 차를 탑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죠. 돈은 목적지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인생의 연료라는 걸. 연료는 필요하죠. 없으면 출발도 못하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름통이 크다고 여행이 훨씬 더 행복한 건 아니죠.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가의 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세고만 있는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돈이 보태준다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다만 많은 사람들은 돈만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건강까지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좌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의 조회수예요? 아니면 고객의 만족입니까? 사업은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숫자 중요하죠. 하지만 숫자만 바라보면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잊는 순간 사업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린 왕자에서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숫자를 세기 전에 왜 그것을 모으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별에 점등인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나와요. 바로 점등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네, 불쌍하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어린 왕자는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존중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니까.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한동안 책을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주인처럼 살아라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듣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이라는 말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뜻처럼 쓰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잘 되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직원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하는 거죠. 거래처가 오래 가야 저도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사업은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오래 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결과일 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일일까요? 이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별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별에는 지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사예요. 지식도 많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 한 번도 탐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탐험가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제일 뜨끔했어요. 사업하면서 책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강의도 많이 들었고요. 세미나도 다양하게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과 해본 것과 할 수 있는 것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분이 계셨어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셨는데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잘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사람은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객도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사업은 엑셀 파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교감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경험은 책으로 빌릴 수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도 책을 읽으면서 바로 하나라도 실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책을 읽는 속도보다 실행하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여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여우를 만나게 돼요. 저는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 여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길들여 줄래? 길들인다는 말을 들으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길들임은 지배가 아니에요. 관계에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우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의식이 필요해.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업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직원, 항상 먼저 연락을 주는 거래처, 기념일을 잊지 않는 배우자, 생일을 기억하는 친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반복이 신뢰를 만들고 관계를 만드는 거죠. 브랜드도 똑같아요. 광고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좋은 제품 하나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계속 약속을 지키는 것, 고객과의 약속을 계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고객이 저기는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브랜드는 로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브랜드는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신뢰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장미는 왜 특별했을까? 그리고 여우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가 네 장미에게 드린 시간이 그 장미를 특별하게 만든 거야. 저는 이 문장이 어린 왕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장미가 원래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시간이 특별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부모님이 특별한 이유, 자녀가 특별한 이유, 친구가 특별한 이유, 고객이 특별한 이유, 모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살죠. 시간은 돈 버는 데 쓰고 남는 시간을 관계에 씁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돈은 늘었는데 관계는 줄었다는 걸.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 분들께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키우고 계시나요? 매출입니까? 아니면 신뢰입니까? 둘 다 키울 수 있다면 가장 좋죠. 하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라면 저는 신뢰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신뢰에다 우선적인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해요.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매출로 돌아오지만 매출은 신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예전에는 이 문장이 참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이해합니다. 매출은 눈에 보여요. 신뢰는 보이지 않죠. 직함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력은 보이지 않아요. 돈은 눈에 보이죠. 품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보이지만 진심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가는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쌓습니다. 보이는 것은 결과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신경 쓰면 보이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진짜 실력이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딱 5분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별을 세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장미에 물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을 키우느라 가족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숫자를 늘리느라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이 질문을 계속 제 자신에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어린 왕자는 읽을 때마다 다른 책이에요. 20대에는 사랑을 보여줬고 30대에는 관계를 보여줬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저는 결국 사업이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어린 왕자를 다시 펼칩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공한 뒤에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 하나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철이 형이었습니다.